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온 장유리나입니다. 과거 가장 더웠던 해로 기억되는 1994년 그해 7월 24일 서울의 최고 기록은 38.4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서울의 최고 기온을 측정해 본 결과 39.6도의 기온을 보이며 2018년 올해는 기상 관측사상 111년 만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올 여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극값을 기록한 지역과 올해 왜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16일 기준으로 역대 1최고 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지점을 살펴보면 올해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바로 홍천입니다. 8월 1일에 41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온에 올랐는데요. 서울 지역도 39.6도로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춘천과 수원, 대전 지역도 39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역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일 최저 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역은 어디였는지 살펴볼까요?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16일 기준으로 일 최저 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인데요. 가장 낮은 기온이 얼마나 높았냐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8월 2일 서울의 가장 낮은 기온은 30.3도였는데요. 즉, 밤 사이에도 가장 낮은 기온이 30.3도였으니 이 밤에도 하루 종일 30도 이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최저 기온은 29.1도, 홍천이 26.9도의 기온을 보이며 극값을 경신했는데요. 낮에도 밤에도 더운 2018년. 올해 왜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렸을까요? 그 원인을 가장 더웠던 1994년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폭염이 지속된 첫 번째 원인으로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티베트 고기압을 알아볼 수 있는 12480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을 알아볼 수 있는 5880선을 보면 1994년과 2018년 모두 두 고기압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크기만 봐도 올해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이 지속되면서 계속 강한 일사효과가 더해지다 보니 폭염이 이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의 두 번째 원인은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구 장파 복사의 편차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평년보다 대류 활동이 활발했고 빨간색이 대류 활동이 억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즉 1994년과 2018년 두 해 모두 열대 서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필리핀의 부근에서 상승기류가 활발했고 이 상승기류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하강기류로 바뀌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대기 상층의 파동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7월 200헥토파스칼 고도 편차입니다. 1994년과 2018년 모두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온난한 성질의 고기압들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기압계 형태를 보이는데요. 특히 2018년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 고기압의 강도는 1994년보다 올해 더욱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위도 대기 상층의 동서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폭염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극값을 경신한 지역과 폭염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장마도 일찍 종료되어 비가 내린 날이 적었고 태풍 암필과 종달새가 더운 수증기를 끌어올린 것도 우리나라의 폭염이 더욱 강화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로 보는 날씨에서는 일사량이나 강수 일수 등 요소들의 1994년과 비교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날씨였습니다.